수학 상하만 겨우 1에 선행하고 갔더니 역시나 고2 되니 유일하게 수학 하향 공통돼서 평균을 깎아먹네요. 이거 당연합니다. 아이들이 수준이 안 돼서 수학 상하, 그러니까 고1 과정만 선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학원에서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중등부학원은 어차피 고등부 가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해서 학원에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잡지 못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잡으면 고1 과정도 해야 되지만 고2 과정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아이들 많이 봤어요. 고1 과정까지는 고등급제 기준으로 내신이 막 1, 2등급 왔다 갔다 1, 2등급. 그러니까 고1 과정은 학원에서 엄청 6바퀴씩 해준 거야. 근데 고2 과정은 학원에서 다뤄주지 않으니까 얘가 고2 과정을 1학년,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부터 고2 과정을 처음 선행을 하니까 고1 과정은 6바퀴를 돌았으니 내신이 잘 나오는데 고2 과정이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고2 과정부터 내신이 4, 5등급 나오는 거, 9등급제 기준으로. 이런 아이들도 많이 봤어요. 이런 아이들도. 실력이 안 돼서 고1 과정까지밖에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균형 잡히게 선행 로드맵을 잡고 중학교 때 내신 대비 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이렇게 공부하면 고1 과정하고 고2 과정까지도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내신이 고1 과정, 고2 과정이 안정적으로 나오죠. 수학 상하만 겨우 1회 선행하고 갔으니까 이거는 아이가 좀 부족해서 1회밖에 못한 것 같은데요. 수학 상하만 6회도 하고 갔더니 고1은 성적이 잘 나온다, 고2 안 나온다. 이러면 중등부 학원의 문제고, 로드맵을 그렇게 짜 문제고, 그게 아니라 수학 상하 겨우 1회 한 거는 아이가 부족하니까 아마 1회밖에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초3입니다. 집 수학 공부와 독서 시간의 비율을 어느 정도 잡고 해야 할까요? 책만 읽으려고 하고 최상위 S 80% 정도 나오는데 하기 귀찮합니다. 사고력 수학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거 책 좋아하는 애들이 책만 읽으려고 하는 건 맞죠? 책 재밌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책 읽는다고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책은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개념 저장 연습, 엉덩이 힘 자연스럽게 길러주기, 글쓰기까지 하면 수학적 사고력 능력을 같이 키워주기, 이런 그 기본적인 개념 이해력을 높여주는 거, 이런 연습들을 해주는 거고, 특히 심화 능력을 키우는 거는 책하고 많이 연계성이 좀 적어요. 심화 능력은 어려운 문제 자체를 자기가 끙끙대면서 풀어내는 연습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켜야죠. 수학을 한 2시간 정도는 하십시오. 2시간 하루에 주 5일 기준으로 2시간, 10시간이죠. 최소 10시간 정도는 시키는 걸로 가고, 나머지 시간에는 뭐 독서 좀 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로 5등급제인데도 빡센 학교는 힘들까요? 그 부모님들이 중학교에 보면 자녀들이 거의 자기 성적을 알아요. 엄마 나 반에서 그래도 수학은 1, 2등 하는 것 같아. 이러면 고등학교를 가도 1등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새 한 반에 20명대이기 때문에 10%면 2등까지가 10%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반에서 한 2등 정도 한다. 그러면 가면 좋은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반에서 한 5등 정도 해. 5등 정도 하는데 고등학교 가면 1등급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에서 5등이면 25명 중에 5등이면 5분의 1 곱하기 하면 20%니까 2등급이잖아요. 2등급.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학생들이 이렇게 고등학교를 가면 생각보다 잘하는 애들, 중학교 때 안 보였지만 잘하는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생각하거나 아이가 생각하는 기준이 이 고등학교 정도 가면 1등급 받겠지라는 기준이 있으면 그거보다 무조건 한 단계 낮은 고등학교를 저는 가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등학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막상 가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보다 한 등급 낮은 데를 가라, 그렇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남아가 엄마표로 하고 수학머리는 있는 아이는 아닙니다. 현재 5-1 기흥, 문해길 끝나고 최상위 5- 기흥하고 있는데 계산 실수 너무 많아요. 식도 잘 쓰고 하는데 말도 안 되게 쉬운 계산에서 틀립니다. 이 부분이 계속 안 고쳐지고 문제 푸는 속도도 느린 편입니다. 집에서 하다 보니 긴장감이 없어 보는 거 싶어 학원을 보낼까 싶은데 선생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이 계산 실수는 좀 고쳐야죠. 연습장에 식을 쓰게 하든지 문제집에 식을 쓰게 하든지 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작업 기억력이 약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작업 기억력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집중을 덜 하는 거고,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좀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을 써보세요. 가령 아이가 식도 쓰고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계산 실수가 나오면 한 문제 틀리면 1시간 추가 공부 시간, 뭐 이런 어떤 페널티를, 강력한 페널티를 줘서 집중력 있게 하도록 해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도 재수종합반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재수생들하고 내기를 하거든요. 모의고사 한 달에 한 번씩 보니까 모의고사 내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봐야 되는데 뭔가 이게 재미가 있어야 더 열심히 푸니까 아이들이 모의고사 보러 갈 때 그 반에 감독 들어가면 저도 수학 문제가 있으니까 풀잖아요. 그럼 아이들하고 내기를 해요. 한 문제라도 틀리면 그 당시에 한 60명씩 놓고 가르쳤거든요. 한 반에 재수생들. 그럼 60개 아이스크림을 쏘는 거 아이들한테. 근데 제가 다 맞으면 아이들이 나한테 60개 한 명당 하나씩 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60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죠. 아이들이 하나씩 하루에 한 번씩 와서 그렇게 내기를 해서 이제 합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이 그러면 너무 선생님이 유리하다고 시간을 제한을 하죠. 100분이면 뭐 50분 내에 봐라, 60분 내에 봐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게 열심히 풀어요. 집중해서 막 손이 막 떨립니다. 하나라도 실수하면 돈이 이제 몇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한 번에 아이스크림 뭐 1,000원이라고 하면 66만 원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손 떨리면서 막 합니다. 엄청 집중해서. 그래서 이게 강력한 페널티를 주는 게 좀 괜찮아요. 강력한 페널티를 줘서 아이가 특별히 뭐 문제가 없는데도 실수하면 작업 기억력을 좀 높이게끔 연습을 좀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번에 쓴 초3 캠프 부록에 실려있는 영재고 과학고
로드맵 그런 거를 제가 좀 쌌는데 영재고나 과학고 합격한 애들은 고등과정 미적분이나 그런 거 선행 빼주는 걸로 애들이 겨울방학 때 오거든요. 합격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영재고 간 애들 중에 카이스트 안 가려는 애들이 있어요. 고3 때 영재고나 과학고 애들 중에 카이스트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웬만하면 들어가나 봐요. 영재고 과학고 가면 이 카이스트 말고 뭐 서울대나 뭐 연고대 가겠다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리논술 같은 거 아니면 신청 면접 수업 그런 거를 해주느라고 가르쳐 봤는데 실제로 이제 준비하는 애들은 거의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로드맵을 잘 몰라서 제 후배 선생님들 영재고 과학고 하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죠. 물어봐서 자료도 받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영재고 과학고 학교가 이제 서울이랑 그 수도권 이렇게 학교별로 난이도가 다 있더라고요. 서울이랑 수도권이 있고 대전권, 뭐 지방 이렇게 다 있는데 그러니까 상위권 영재고가 있고 뭐 중위권, 중하위권 영재고가 있고 그다음 과학고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상위권 영재고는 K모 2차까지 보통 시킨다라고 하더라. K모 2차. 그러니까 상위권 영재고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영재고 준비한 애들은 K모 같은 경우는 2차 수준까지 준비시키고 1차가 있고 2차가 있잖아요. K모. 2차까지 준비시키고 그다음에 외국, 미국 문제, 창의사고력 그런 거 번역해서 그런 것도 많이 풀리고 학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뭐 논술, 수리 논술 같은 비슷한 그런 거 하는 데도 있어서 그런 데도 글쓰기 연습해야 되고 요강이 되게 다양해요.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서울이랑 수도권 영재고는 K모 2차 수준까지 해야 된다. 애들이 보통 영재고가 떨어지면 어디를 가냐면 과학고를 가고 과학고도 떨어지면 이제 어디를 가냐면 자사고를 간대. 자사고도 이제 가기 힘들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과학중점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영재고 안 되면 영재고 먼저 하고 준비하고 안 되면 과학고, 안 되면 자사고, 뭐 아니면 과학중점고. 그러니까 과학중점고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런 수학과학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하고 극심학까지 이렇게 한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국어하고 영어 사이는 상대적으로 과중고로 가면 내신 따기가 쉬울 수는 있어도 수학과학은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일반 과학중점고도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고 과학은 그렇게 어렵게 되진 않지만 되게 그 점수가 높아요. 가령 이제 4% 1등급 안에 들려면 96점이라든지 원점수 기준으로 되게 애들이 잘 보는 거죠. 거의 100점 맞거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여기 루비코님이 과학고 목표면 K모 추천하시나요? 과학고 떨어져도 자사고나 일반고에서 K모는 유리할까요? 중일 남아 알고 진도는 대수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진도를 더 빼야지 K모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수도권 영재고 준비하려면 K모 2차 수준까지는 보통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고등수학 하는데 도움이 되냐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직접적으로 뭐 도움은 안 될 수는 있어도 이렇게 공부하면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요. 아이들의 문제 해결력이나 심화 능력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아이들이 수준 차이가 넘사벽으로 생각하는 연습이나 문제 푸는 속도 이게 심화가 극심화가 되면 문제 푸는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웬만한 문제들은 우리가 초등학교 문제 풀면 엄청 빨리 풀어서 똑같은 거예요. 초등학교 문제 풀면 빨리 푸는 것 같이 극심화 경시까지 하는 애들은 웬만한 심화 문제집을 굉장히 빨리 풉니다. 그래서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그 영재고나 과학고 수학을 할 때는 선행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선행은 고1 과정 정도만 좀 하고 그 다음에 고2 과정에서는 뭐 수열이라든지 뭐 몇 개만 필요합니다. 미적분 그런 것도 거의 필요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행도 좀 적게 해야 되고 수학 심화는 또 많이 해야 되죠. 또 과학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뭐 영어랑 국어 공부도 많이 못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하지만 선행은 또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선행은 또 많이 못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대나 의대반 로드맵을 따라서 공부하는 아이들에 비해서는 나중에 일반고로 갔을 때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영어하고 국어에 대한 학습에 대한 준비가 또 안 돼 있는 경우는 만약에 학교를 떨어졌을 때 일반고로 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 딸들 같은 경우도 과중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과중고 상대적으로 국어, 영어, 사회 이런 거는 되게 내신 따는 거를 어렵지 않게 따고 있어요. 수학과학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과학고 영재고 준비한 애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하다라는 거죠.